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앞으로는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 가을 은평에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가을 축제가 지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3년 만에 만나는 가을 축제에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진료가 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의 빈틈을 막기 위해서 도심에서 왕진하는 의사까지 등장했습니다. 방문 진료가 주민 건강복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풀립니다. 다만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우리 지역 곳곳에서 가을 축제도 개최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되는 만큼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모습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는 실내에선 때와 장소, 모임 인원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현재 실외 의무 장소인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특성상 감염의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적은 점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가을 은평에선 크고 작은 축제 20여 개가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다음 달 1일 걷기 대회를 시작으로 구민의 날 행사, 인기가수 축하 공연, 은평 구민 노래자랑 등이 8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 은평의 대표 축제인 파발제와 누리축제도 3년 만에 선보입니다.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채로운 가을 축제 소식에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너무 좋아요. 해방됐어.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마을 축제도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가 한창인 주민자치회 사무실에서 만난 주민들은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엄청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언제 하느냐 이제 질문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나가다 보면 언제 해, 몇 시에 해, 또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민들 모시고 함께 한번 정말 신명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다양한 걸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그동안에 지쳤던 것을 좀 확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와 함께 3년 만에 만나는 축제로 어느 때보다 풍성한 가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올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지역 주민 등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낸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사과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진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행됐는데요. 경찰은 압수 자료를 분석해 김 구청장이 사과를 보내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김 구청장의 집무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물론 편리함도 크지만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사이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맹점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산골 마을이 아닌 도심에서 왕진하는 의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출혈에 더해 3년 전 심한 골절 사고까지 당하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외출이 힘들어진 60대 여성 김모 씨. 난생 처음으로 집으로 방문한 의료진을 만났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쓰러졌나? 그것도 모르겠네. 뭐 몇 년? 3년? 3년 됐어요. 3년 됐어요? 네. 김 씨는 쓰러진 뒤 재활에 실패해 지금은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 매일 바닥에 누워 지내느라 욕창도 생겼습니다. 갈수록 건강이 악화하고 있지만 돌봐줄 가족이 하나 없는 김 씨에게 병원 진료는 언감생심입니다. 뭔 일을 하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제일 먼저 해 뜨면 해도 보고 싶고 햇빛에 나오고도 싶고 그렇거든요. 전혀 못하니까 많이 불편했었어요. 요양보호사가 대리 처방으로 받아준 갖가지 약이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김 씨에게 방문 진료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나 뭐 요양보호사 가서 약을 받아오는데 그 약이 제대로 뭔가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 병원 저 병원 약을 받는데 약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경기 부천시에서는 김 씨처럼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나 고령 노인 등 2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방문 재택 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대상자 집으로 의사와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재택의료팀이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말까지 대상자를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가 월 1회 이상 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일회성으로 뭐 한 번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의료 서비스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빈틈이 생길 수 있는 도심 속 의료 사각지대에 방문 진료가 주민건강복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요즘 주택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죠. 매매가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역전세난이 우려되고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고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궁금증에 대한 해법들 들어보고자 합니다. 함철성 변호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임대차 기간 만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이 계약 기간 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현행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행사한 임차인의 경우 이번에 임대인이 현 시세에 맞는 차임 증액을 요청할 경우 더 이상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현장의 또 다른 고민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돼서 좀 불안하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반드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차권 등기 명령 후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등 요건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장 제출 후 한두 차례 변론기를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 판결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강제집행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사전에 가압류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전세 물량이 쏟아지는데 세입자는 구하지 못하고 있는 역전세난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물건을 비교해서 고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사정이 어려운 집주인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임차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더 이상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내용 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역전세난에 대비하여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시라고 권고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안하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일정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가입하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어느새 24절 기중의 하나인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인데요. 추분이 지나면 밤의 길이가 낮보다 점차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즈음 농촌에선 논밭의 곡식과 채소를 걷어들이는 가을 거지가 본격화되는데요. 추분 무렵이 되면 선조들은 그해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판가름하고 풍년이면 국가의 경사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겨작황은 큰 뉴스가 되진 못하죠. 식량 부족 국가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커피 한 잔 값보다 쌀 한 돼 값이 싸다고 합니다. 공깃밥 한 그릇에 농가에 돌아가는 원가는 206원, 최소 300원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충남과 경남 등지에선 농민들이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을 바라보면 마음마저 풍요로워지는 가을. 이 농민들의 마음도 황금빛으로 물들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